시간에는 핵형 분석에 대한 내용 들어갈게. 이제 핵형 분석을 설명을 할 때 좀 너무 간단하게 설명해서 끝내는 강의들이 굉장히 좀 많아서 이제 관련된 문제를 내면 의외로 틀린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개념들을 좀 철저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좀 잘 좀 따라와 줘. 이제 자, 일단 핵이 들어가는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핵하고 핵상과 핵형이 있었잖아. 여기서 의미하는 개념들은 전부 다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인식해 두고, 자, 핵은 진핵세포 내부의 소기관을 지칭하는 말이었고, 핵산은 유전물질 지칭하는 말이지. 이때 유전물질이 크게 두 종류, DNA와 RNA를 표현하는 말이고, 근데 핵상은 한 세포 속에 상동 관계가 같이 있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가 EN이냐 N이냐라고 표현을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게 뭐야? 핵형이다. 됐지? 그럼 핵형이라는 뜻은 뭐니? 핵형은 정확하게 뭐를 관찰하는 거냐면 염색체를 관찰하는 거야. 알았지? 염색체를 관찰하는 걸 우리가 핵형이다 표현한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 절대 뭐를 보는 게 아니냐면 염색사를 관찰하는 게 아니야. 염색체를 보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할게. 그지? 자, 그러면 염색체를 관찰하는데 도대체 뭘 관찰하냐? 세포 하나 속에 염색체를 볼 거 아니야? 이 세포 하나 속에 들어가 있는 염색체의 뭐를? 숫자. 도대체 몇 개 들어가 있냐? 그 다음에 염색체들마다 나름대로 구조인 모양들이 있지?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있지? 염색체들마다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길이가 있단 말이지. 숫자와 모양과 길이를 관찰하는 걸 우리가 핵형이라고 그래. 그치? 관찰해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걸 뭐 해야 돼? 비교 분석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이걸 분석하는 거를 뭘 분석한다 표현하냐면 핵형을 분석한다라고 표현을 해. 이게 바로 핵형 분석이다. 이해됐지?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염색사가 아닌 염색체를 봐야 되잖아. 그럼 핵형을 분석하려면 염색체를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세포 분열 과정 중에 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대다수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식인 간기는 핵막이 있는 염색사 상태이기 때문에 염색체를 관찰하려 관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염색체를 보는데 반드시 무슨기에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분열기에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이때 이제 염색사가 아닌 염색체를 보고자 하는 목적은 염색사들 같은 경우는 길이가 너무 길고 핵 속 자체 애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거를 현미경상으로 구분해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지. 근데 그나마 염색사가 염색체로 뭐 되게 되면 뭉축이 되면 우리가 현미경으로 봤을 때 좀 보기가 편하고 구분하기가 좀 뭐하다는 얘기야. 편하다는 얘기지. 그치? 이때 분열기인데 이때 분열기 중에서도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염색체가 가장 잘 보이는 시기에 무슨 기에 봐야 된다. 그렇지. 중기에 봐야 되네. 그럼 체세포 분열이라면 당연히 분열기 중기에 봐야 되겠지. 감수 분열이라면 중기가 두 시기 있잖아. 1분열 중기와 2분열 중기. 알았지? 그래서 체세포 분열이든 감수 분열이든 항상 분열기 중기에 관찰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겠지? 자, 그 다음 중기의 분열기 상태라면 이미 복제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염색체를 보게 되면 절대 홀쭉 형태인 이 형태로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 반드시 복제된 형태인 이런 식의 뚱땡이 염색체로만 우리가 관찰이 된다는 거 또 우리가 이제 과정상에서 이해를 하면 되겠지. 근데 이제 분열기 중기의 가장 큰 단점 중에 단점이라면 시기가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짧잖아. 그럼 내가 이때 중계 염색체를 오랫동안 관찰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관찰하다가 중계 소위로 가버려. 그럼 안 되겠잖아. 그래서 모든 세포의 핵형 분석을 위해서는 무슨기 중계 중단시켜버려야 되면 분열기 중기에 중단시켜버려야 돼. 이때 이제 세포 분열을 중단하는 화학 물질들이 있거든. 그런 화학 물질을 첨가해버리고 모든 세포를 중기에 멈추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현미경을 관찰한다. 이게 핵형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과정이 되는 거고. 되니? 네, 볼게. 핵형 분석이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세포 내 염색체 숫자와 그 다음 모양과 이때 크기는 우리가 길이를 보면 되겠지. 길이를 비교 분석하는 활동을 우리가 핵형 분석이라 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염색사가 아닌 염색체를 관찰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핵산, 핵상, 핵형 이제 비교 차이 한번 설명했죠, 그지? 됐지? 자, 그다음 관찰 시기 볼게요. 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염색체가 잘 관찰되는 시기에 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분열기 중 중기에 봐야 되지. 절대 간기에는 핵형 분석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해주고, 그래서 분열기 관찰하는 이유 염색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중기에 관찰하는 이유 염색체가 가장 잘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돼. 핵형 분석 과정 볼게요. 그럼 핵형을 분석하려면 염색체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를 추출해야 되겠지. 그렇지? 이때 이제 유전물질이 없는 세포를 볼 필요는 없지. 반드시 유전물질을 가져야 되지. 그 유전물질이 바로 염색체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때의 세포가 만약에 그냥 간기 상태의 세포라 가정을 하게 되면 염색체를 절대 볼래 볼 수가 없잖아. 그럼 이런 간기 상태의 세포를 빠르게 분열을 좀 유도를 시켜줘야 되거든. 그래서 특정 화학물질을 첨가해가지고 뭐를 분열을 유도한다는 얘기지. 이때 첨가하는 화학물질의 종류까지는 굳이 알 필요는 없고, 분열을 유도하다가 분열기에 이제 무슨 게 도달하게 되면, 중기에 도달하게 되면 그 중기에 화학물질을 처리해가지고 뭘 시킨다는 얘기야. 세포 분열을 중단시켜버린다는 얘기지. 이때 이제 세포 분열을 중단시킨다는 얘기는 그 과정에 필요한 물질 대사를 정지시켜버리는 기능이다. 그치? 그래서 이제 중계 중단을 시켰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로 관찰하면 된다는 얘기야. 현미경으로 그냥 관찰하면 된다는 얘기지. 이때 현미경은 주로 역시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될 것이고, 됐지? 요즘은 현미경이 워낙 좋은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이제 과학실에 가보면 이제 광학 현미경들이 있는데, 그런 광학 현미경들은 렌즈를 직접 들여다봐야 되잖아. 좀 불편하지? 요즘 현미경들은 컴퓨터랑 전부 다 연결할 수 있는 현미경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렌즈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컴퓨터상에 띄어있는 모니터상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 좀 편하게 볼 수 있겠지? 그치? 이때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되면 이제 중기 상태의 염색체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체세포 분열 중기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모든 염색체가 일렬로 가운데로 이렇게 뭐가 돼 있겠냐? 배열이 돼 있겠지?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염색체가 가운데로 배열될 때 자기들이 이제 크기 순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 그치? 그리고 이게 입체적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알았지? 그래서 현재 이걸 이제 염색체의 숫자가 몇 개고 염색체들마다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모니터 상에 있는 띄어져 있는 이 그림 있잖아. 이 그림을 그대로 뭐 시켜버리냐면 캡처 시켜요. 그렇지? 과거에는 컴퓨터랑 연결할 수 없던 시절에는 직접 렌즈상에 보이는 부분을 사진 촬영했거든. 그것도 이제 사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있어서. 그렇지?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캡처하면 돼. 됐니? 그럼 캡처하게 되면 이 형태의 그림의 파일이 만들어지겠지. 사진 파일을 만들어지는 거지. 그림으로. 됐죠? 그래서 이 그림 파일을 나름대로 이제 편집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대표적인 사진 편집 프로그램인 포토샵으로 열어요. 됐지? 포토샵으로 열면 이 그림 띄워줄 거 아니야. 이 그림 띄워지게 되면 염색체 하나하나를 잘라내게 해요. 그치? 잘라내게 하면 이 염색체를 따로따로 뭐 할 수 있어? 컴퓨터상에서 움직일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염색체들은 이제 크기 순서를 뭐 한다는 얘기지. 나열해가지고 훨씬 보기 편한 형태로 바꾼다는 얘기야. 됐지? 그래서 관찰된 염색체를 사진 촬영, 지금은 이제 캡처를 해요. 그냥 모니터상에서. 그래서 염색체를 크기 순으로 나열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뭐가 들어간다? 분석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럼 실제 그림이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지. 그치? 예를 들면 그 정상 남자의 체세포 하나를 본 거야. 보게 되면 이제 이 체세포니까 2N짜리일 거 아니야. 2N이면 확인할 수 있는 거 1번 염색체를 보니까 이것과 이게 서로 뭐돼 있어? 상동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되니? 마지막에 가게 되면 이제 길이 모양 구조가 맞지 않는 항상 나오지. 이게 바로 뭐다? 성염색체 XY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자, 다음 이제 정상 여자의 역시 무슨 세포를 본 그림이냐면 체세포를 본 그림이야. 역시 1번부터 22번까지 크기 모양이 동일한 상동이 쌍이 맞춰주고, 여자 같은 경우는 마지막 성염색체까지도 상동 관계가 완벽하게 형성이 되지. 역시 마찬가지로 핵상 뭐가 되겠어? 2N이 되겠네. 그 다음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서로 같은 종이야. 같은 종이라면 핵형 분석을 했을 때 1번끼리는 서로 길이 모양 구조가 뭐예요? 똑같지. 2번끼리도 똑같고 22번까지도 마찬가지고, 성염색체 중에서 X들끼리도 길이 모양 구조가 완벽하게 똑같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또 하나 또 염색체를 보게 되면, 예를 들면 2번만 보더라도 염색체가 홀쭉이가 아니라 어떤 상태? 뚱땡이 상태를 보이게 되지. 복제 유의 이제 상태를 보게 되는 거니까. 이해됐지? 그래서 핵형 분석을 통해서 도대체 뭘 확인할 수 있냐? 첫 번째, 성염색체를 통해서 뭐를 구분할 수 있냐면 성별을 구분할 수 있지. 주로 이제 동물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이걸 가지고 뭐도 구분할 수 있냐면 종도 구분할 수 있어요.
그치? 자, 예를 들면 핵형 분석 결과를 볼게. 핵형 분석 결과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염색체를 크기 쓴다 그랬어요. 이게 1번이야. 쭉쭉 해가지고 역시 전체 염색체가 몇 개가 관찰되냐면 46개가 관찰된다 가정을 할게. 근데 이 세포는 당연히 체세포를 본 거지. 상동관계 2n짜리니까. 그럼 2n 속 염색체가 몇 개 있네? 46개가 있네. 그럼 혹시 사람의 세포를 본 걸까? 라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럼 미리 우리가 핵형 분석을 해놓은 결과가 있단 말이야. 만약 이것도 사람의 체세포에서 분석한 결과라 가정하게 되면 1번끼리는 서로 길이 모양 구조가 뭐예요?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1번 자체가 길이 모양 구조가 다르더란 얘기지. 그럼 염색체 수는 똑같더라도 이것과 이것은 같은 종이 아니란 얘기지. 새로운 종이란 얘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뭘 구분할 수 있다? 종을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핵형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한 세포 속에 들어가 있는 염색체의 숫자나 그 다음에 모양과 그 다음에 뭘 확인할 수 있었지? 길이를 확인할 수 있었지. 그럼 우리는 이미 누구를 알고 있단 말이야? 정상을 이미 알고 있단 말이지. 그렇지? 근데 이제 어떤 세포 핵형 분석을 했더니 정상과 다르게 숫자가 좀 다른 거, 그 다음 모양도 좀 다른 거, 그 다음 염색체마다 뭐가 길이도 좀 다른 게 관찰될 수도 있겠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정상과 비교해 봤을 때 염색체 숫자부터 길이가 정상과 똑같지 않니?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지. 참고로 염색체의 숫자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길이가 정상하고 달라진 현상이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체 돌연변이라냐면 염색체 돌연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정상과 비교해 봤을 때 염색체 숫자 모양 길이가 똑같냐 다르냐, 즉 무슨 체 돌연변이 여부를, 염색체 돌연변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곧 역시 무슨 분석이다, 핵형 분석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잡아낼 수 있는 거지. 됐니? 자, 그 다음에서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까 정상 여자의 1번 염색체를 좀 확대해서 보여준 그림이야. 그러면 1번 염색체 하나만 해도 실제 개체의 형질을 결정할 수 있는 유전 정보의 유전자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잖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1번에만 해도 유전자가 몇 개 있다? 1000개 있다 그랬지? 이 그림상에서 유전자 1000개를 한번 표현해봐라 그러면 위치별로 이런 식으로 유전자들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지. 실제 이 1000개를 표현하기도 어렵지? 그렇지? 그러면 현미경을 통해서 1번 염색체만 해도 유전자가 1000개 있는데 1000개 유전자 중에서 유전자 하나하나가 어느 정보로 들어가 있는지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 알았지? 광학 현미경을 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유전 정보까지는 볼 수 없다는 얘기야. 유전 정보를 볼 수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DNA상에 있는 염기 배열 순서까지도 핵형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절대 그건 불가능해. 알았지? 그래서 핵형 분석은 절대로 무슨 자, 유전자의 정보까지는 확인이 뭐 하다는 얘기지? 불가능하다. 그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전자의 정보를 확인한다는 얘기는 DNA 내부에 있는 염기 배열 순서가 정상하고 똑같냐, 정상하고 다르냐, 이 정도 수준까지는 절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그치? 그래서 이 말을 또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유전자에 대한 정보가 정상하고 다른 경우도 있겠지. 정상하고 다른 정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무슨 자 돌연변이라냐면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는 유전자 돌연변이의 여부 자체도 절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알았지? 네? 여기 나와있듯이 DNA 복제 이후의 분열기 상태를 관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뚱땡이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색형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별을 구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염색체 돌연변이 숫자나 모양과 길이 이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종도 구분할 수 있다는 거. 됐지? 주의할 점, 절대 뭐는 유전자 종류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해. 그래서 이거를 유전자 돌연변이 정상과 똑같냐 다르냐 때까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똑같은 말이겠지? 현미경 수준에서는 DNA상의 염기별 순서까지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유전자 돌연변이 그럼 어떻게 확인하냐 이거지. 그치? 이거는 화학적으로 분석해야 돼. 유전자, 원하는 유전자 부분을 잘라야 되거든. 그걸 잘라가지고 그 유전자 내에 있는 염기 배열 순서를 화학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슨 자 검사를 한다 표현하냐면 유전자 검사를 한다, 간단하게. 또는 화학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생화학적 분석을 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지. 실제 이러한 염기 배열 순서를 찾는 방법은 우리 생명과학 1에서는 다루지 않고 생명과학 2에서 다뤄요. 그렇지? 재밌겠지?
그지? 자, 그 다음 핵형 분석은 이와 같은 식으로 유전 정보까지는 절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핵형 분석이라는 얘기는 염색체가 가지는 물리적인 특징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숫자, 모양, 길이만 확인할 수 있어. 이제 자, 그 다음에 핵형 분석과 관련된 이제 자주 물어보는 내용 한번 살펴볼게. 이 내용을 이제 주로 일반 EBS라든지 인터넷 강사들이 제대로 설명을 하진 않지.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좀 많이 틀리더라고, 의외로. 그래서 한번 내용 다시 한번 적어줄게. 자, 첫 번째 사례다. 자, 모두 정상인 서로 다른 사람이래요. 서로 다른 개체인데 사람이랑 같은 종이란 뜻이야. 됐지? 나, 그 다음에 다른 개체. 됐지? 같은 종. 그래서 이제 남자일, 남자이, 여자이를 한번 볼게. 이때 남자이를 나라 가정하자. 박동원. 그 다음에 남자이를 장동건이라 하자. 장동건. 그 다음에 여자이를 장동건의 마누라 고소영이라 할게. 알지? 어차피 그냥 다 같은 종이란 얘기지. 그지? 같은 종이라면 1번들끼리나 2번들끼리, 22번끼리, 성염색체 중에서 X끼리, 그 다음에 Y끼리는 길이 모양 구조가 다 뭐하다는 거? 똑같다는 거 다시 한번 이해를 해두고, 그럼 장동건이 가지고 있는 1번 염색체하고 내가 가진 1번 염색체는 길이 모양 구조가 똑같은 거지. 안에 들어가 있는 전체 유전복과 종목까지 똑같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한 세포 내의 하나의 한 쌍의 상동 염색체가 있으면 이것과 이것에 대한 전체 유전 정보 또한 뭐하다는 얘기지? 다르다는 얘기지. 왜? 하나는 장동건의 아버지가 줬으면 하나는 장동건의 어머니가 줬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라고 표현을 했지. 알았지? 제발 좀 이런 거 기본 내용이니까 절대 틀려서 안 돼. 그러면 장동건의 이 체세포 전체 유전 정보와 내 거의 체세포 유전 정보는 또 뭐하겠어? 다르겠지? 그지? 이런 게 기본적인 내용으로 많이 물어보는데 의외로 애들이 이런 걸 많이 틀리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남자일, 남자일, 여자일의 염색체 중 1번의 크기와 모양 서로 다른가? 전부 다 같은 종이니까 다 똑같다는 얘기지. 남자일과 남자이의 Y 염색체 크기 모양도 서로 똑같아요. 그렇지? 물리적인 특징이 똑같다는 얘기지. 화학적인 전체 유전 정보는 서로 다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단 핵형 분석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서로 유전 정보가 다르다라는 정도까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유전 정보가 어떻게까지 다른지는 절대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남자 1, 남자 2, 여자 1의 X염색체 크기와 모양 서로 다른가? 동일 종이니까 똑같아요. 단 유전 정보는 서로 다를 것이고, 남자 1의 8번 염색체래. 남자 1의 8번 염색체. 한 쌍의 전체 유전 정보는 동일한가? 이것과 이거는 서로 유전 정보가 다르겠지? 그지? 자, 그 다음 남자 2의 X염색체와 여자 1의 X염색체의 전체 유전 정보는 당연히 다를 것이고 길이 모양 구조는 똑같지만 남자 1과 남자 2의 핵형은 서로 똑같니 그래. 그치? 제가 핵형이 똑같다는 얘기는 염색체들의 물리적인 특징이 완벽히 똑같냐는 얘기야. 뭐가? 길이나 숫자나 모양이 완벽히 똑같냐고. 남자애가 남자애는 1번끼리 똑같지, 2번끼리 똑같아요, 3번끼리 똑같아요, 4번끼리 똑같아요, 5번끼리 똑같아요, 쭉쭉쭉 다 똑같아요, 22번까지 똑같아요. 성염색체 X, Y끼리도 길이 모양 구조가 뭐예요? 완벽히 똑같지. 그래서 남자애가 남자애는 핵형이 서로 뭐하다? 똑같다라고 표현한다고. 알았지? 나하고 장동건이하고는 서로 핵형이 똑같단 말이야. 알았죠? 유전 정보는 달라. 핵형 유전 정보 물어보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그 다음에 남자 1과 여자 1 핵형이 똑같냐? 나하고 고소영이는 서로 핵형이 똑같냐고. 그치? 자, 볼게. 1번부터 22번. 그 다음 성염색체 X 하나까지 똑같지. 근데 나머지 뭐 때문에? 나는 Y를 갖지만 고소영은 X를 하나 더 갖는단 말이야. 이거 하나가 길이 모양 구조가 뭐예요? 달라요. 숫자는 똑같은데 전체 숫자는. 그래서 나와 고소영은 성염색체 하나의 차이가 생기지. 그래서 나와 고소영은 핵형은 서로 똑같다 하지 않아요. 서로 다르다고 표현한다고. 한 개라도 다르면 그건 다른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 정상인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의 여러 개의 체세포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여러 개의 체세포를 꺼내가지고 핵형 분석한 결과, 예를 들면 내 몸속에 뭐 신경세포라든지 피부세포 같은 체세포들이 있겠지. 그 체세포를 여러 개 꺼냈다는 얘기야. 한 사람으로부터. 이 남자애는 박동훈이야. 박동훈의 간세포, 박동훈의 무슨 세포? 피부세포. 이때 간세포도 무슨 세포 종류? 그렇지. 체세포 종류이고, 이 피부세포도 무슨 세포 종류니? 그렇지. 체세포의 종류지. 어차피 체세포는 똑같지만 기능상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 간세포냐 피부세포냐.
이해되지? 그럼 당연한 거겠지만 내체 세포가 내체 세포이기 때문에 1번 길이는 전체 유전종 뭐하겠지? 그렇지, 똑같겠지. 왜? 어차피 애들은 수정란이 체세포로부터 체세포 분열종을 만들었잖아. 어차피 복제된 거 그대로 계속 나눈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 유전종을 뭐 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이제 기본적인 논리에서 애들이 많이 틀리더라는 얘기지.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2번 염색체가 있어요. 2번 염색체 이 한 쌍은 전체 유전종과 똑같냐? 이것도 다르단 말이지. 왜? 하나는 내 아버지가 줬으면 하나는 내 어머니가 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오케이? 이제 그럼 봐볼게. 자, Q와 피부세포 1번 염색체 한 쌍. 피부세포 1번 염색체 한 쌍이다. 이 한 쌍의 전체 유전종 똑같니? 다르다고. 이거끼리는 다르다고. 됐지? 근데 간세포와 피부세포의 1번 염색체들의 전체 유전종은 똑같은가? 이것과 이거는 똑같지? 결국 내 몸속에 있는 체세포이니까. 그 다음에 간세포와 피부세포의 전체 유전종 똑같은가? 이제 여기 전체라고 따져보자는 얘기지. 당연히 전체 유전종보다 뭐 할 수밖에 없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 이제 정상인 사람과 유전자 돌연변이 있는 사람이야. 자, 봐볼게. 자, 남자애는 정상이고 남자애는 생명이지. 이때 생명은 나중에 사람 유전 때 배우겠지만 유전자가 정상하고 다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거든. 이해되지? 실제 유전자가 어떻게 다른지는 확인할 수는 없어. 무슨 부석 동의사는, 핵형 부석 동의사는 분명히 이 사람은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서 가는 거지만 이걸 모른다 가정해봐. 이 사람은 정상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생명인지 정상인지 모른단 말이야. 이런 상태에서 이 그림만 따라 나온단 말이지. 뭐 어느 게 유전자 돌연변이 있는 사람이야? 알 수 없다는 얘기지. 유전자 한두 개만 바뀐 거지 염색체 전체 길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숫자가 변한 게 아닌 거거든.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이는 확인할 수 없다는 거다. 이해되지? 그럼 봐볼게. 자, 남자애가 그럼 남자 핵형은 서로 똑같니? 그래. 정상이든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이든 염색체의 전체 숫자나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양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사람은 핵형 서로 뭐하다? 똑같다라고 본다고. 그치? 네, 남자애가 남자의 핵상과 염색체수 적으셔. 일단 쌍둥이 보이니까 몇 N이야? 이거 2N이지. 염색체수 46개이고 이 사람도 2N은 염색체수 46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핵형 분석은 염색체의 물리적인 특징을 보는 거지 유전 정보까지는 절대 확인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정상인 사람과 이제 염색체 돌연변이 있는 사람. 자, 여기는 이제 관찰력이 좋아야 돼. 자, 남자애가 남자의 핵형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그 차이점 봐야 되지. 남자애는 21번 몇 개 있니? 그렇지, 3개 있지? 이 사람은 완벽히 다 쌍이고 완벽하게 한 쌍씩을 갖고 있는 거고 성염색체 포함해서. 그렇지? 이 사람은 전체 염색체수가 몇 개란 말이지? 46개란 말이지. 근데 이 사람은 21번이 3개이기 때문에 염색체수가 몇 개란 말이지? 47개란 얘기야. 그니? 그럼 이거 색상 뭐겠어? 2N이지. 되냐? 원래 정상의 사람이라면 2N짜리는 염색체수가 몇 개야 정상이야? 46개여야 정상이잖아. 2N은 46이 성립이 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N이라 표현할 수는 없단 말이지. 왜? 정상인 사람은 2N은 46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2N은 46보다 몇 개 더 많아요? 하나가 많아요. 2N은 46을 뜻하니까 몇 개가 더 많구나? 하나가 더 많구나.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핵상으로는 뭐라 표현해요? 2N 플러스 1이라 표현해요. 정상과 비교해봐서 하나가 더 많다는 뜻이니까. 됐지? 그럼 예를 들면 어떤 남자를 봤는데 염색체수가 전체가 45개 있더라는 얘기지. 이 사람 핵상 어떻게 표현해? 2N이 46보다 몇 개 줬구나? 하나가 줬구나. 그래서 이거를 2N-1이라는 핵상 표현하게 되는 거지. 그럼 남자일과 남자이는 핵형이 똑같니? 그래. 핵형이 똑같으려면 숫자, 모양, 길이가 다 똑같아야 돼. 뭐부터가 다르단 말이지, 지금. 숫자부터가 다르단 말이지. 그래서 1번과 2번은 절대, 남자 1번과 남자 2번은 절대 핵형이 똑같다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제 서로 달라요. 그 다음 남자일과 남자 핵상과 염색체수 각각 적었지? 이제. 자, 그 다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빨리 봐야 되지. 관찰력 좋아야 된다고 그랬다. 여기 보니까 몇 번이? 5번이 좀 이상하지. 그치? 5번에 여기 길이가 좀 뭐하니? 짧네. 그치? 선생님 그럼 길이 모양 구조가 다르니까 이거는 상동 염색체가 아니네요? 원래 5번이 이렇게 상동으로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문제상에서 또는 그림상에서 이거는 분명히 몇 번이라고 그랬어? 5번이라고 그랬지. 분명히 5번이라고 했으면 이거는 완벽히 상동이야. 관계가. 그런데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는데 정상보다 한 염색체의 5번 길이가 뭐해졌구나? 짧아졌구나. 그래서 모양이 정상하고 뭐했네? 달라졌네. 이런 거를 우리가 핵형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길이 모양 구조가 다르더라도 일단 몇 번이라 했기 때문에 5번이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한 상동인 거야.
알았지?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래서 남자일과 남자의 핵형은 서로 똑같니 그래. 핵형이 똑같으려면 숫자 똑같아야 돼요. 길이 똑같아야 돼요. 모양 똑같아야 돼. 5번 자체 하나의 길이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 전체적으로 핵형이 똑같다고 보면 안 된다. 5번 하나 때문에. 그치? 그 남자일과 남자의 핵상과 염색 태수를 적으시오. 남자의 핵상 뭐야? 2n이지. 염색 태수는 46개네. 이 사람 핵상 뭐로 표현해야 돼? 응? 일단 염색 태수는 몇 개니? 46개지. 핵상의 뜻이 뭐야? 한 세포 내의 상동이 같이 있으면 핵 2n인 거 아니야? 이것도 그냥 몇 n이야? 2n이잖아. 선생님 길이 짧은데요? 그래야 되는 상동이란 말이야. 그래서 핵상 2n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은 핵상 똑같이, 염색체 수 똑같이. 근데 뭐가 달라요? 핵형이 다르단 말이지. 이런 경우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염색체 돌연변이 중에서 구조의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걸 구조 이상 돌연변이라고 그래. 그죠? 자, 그 다음 6번째. 감수 분열 과정 중에서 핵형 분석 결과를 한번 비교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때 감수 분열을 하게 되면 몇 분열하고 1분열하고 그 다음 2분열이 있지. 그러면 염색체를 보려면 1분열 중기해 보거나 언제 봐야 되니? 2분열 중기해 봐야 되지. 이때 이제 각각의 핵형 분석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면 되겠지. 예측할 수 있겠지만 중기 같은 경우는 이미 DNA 복제가 끝난 상태이고 아직 핵상이 뭐야? 2n이겠지? 중기 같은 경우는 2분열 중기 같은 경우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 상태이지만 아직 복제된 관계가 분리가 되지 않은 일단 핵상은 뭐 n자리가 되겠지. 그럼 이거는 이렇게 염색체들이 이렇게 뚱땡이가 한 쌍씩 상동으로 보이겠지만 이거는 둘 중에 몇 개만 하나만 보인다는 얘기죠. 이해되니? 그러면 이거를 1번이라 하게 되면 1분열 중기에서는 1번이 2개 보이지? 2분열 중기에서 1번이 몇 개만 볼 거라는 얘기야. 그렇지. 한 개만 볼 거라는 얘기지. 그럼 실제 기출문제 과정상에 나왔던 그림을 비교를 적을게. 자, 가세포하고 나세포의 차이점 한번 볼게요. 자, 가세포는 1번의 상동, 2번 상동, 3번의 상동이 한 쌍씩 전부 다 맞춰져 있잖아. 내 같은 경우는 1번 염색체 이것에 상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 이것과 이거는 상동 아닌가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얘들은 복제된 관계이기 때문에 복제된 관계는 절대 상동을 취급하면 안 된다. 그렇지? 그럼 이것은 몇 n이야? 이 n이잖아. 이것은 뭐? n이지. 염색체 수 세볼래? 이거 몇 개니? 46개지. 얘는 몇 개야? 23개네. 염색 분체 세볼까? 얘는 복제 이유니까 92개겠네. 얘는 46개겠네. 딱 봐도 알겠지. 이거는 뭐 1분열 중계 관찰된 거고 이거는 2분열 중계 관찰된 거네. 이해되니? 한번 더 물어볼까? 그럼 이것의 전체 유전은 뭐야? 이것의 전체 유전이 똑같니? 다르지 왜? 상동이 다 못 해버렸단 말이야. 다 분리돼서 들어온 거잖아. 유전의 조합이 달라진 거지. 유전형은 서로 똑같은 게 아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러면 가세포와 나세포의 핵형은 똑같냐? 숫자부터가 이제 다르지? 핵형은 다른 거야. 그래서 가세포와 나세포의 차이점, 그렇지? 관찰 시점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지? 어차피 1번이나 2번이랑 똑같은 문제이고, 자, 투세포 핵상 염색체에서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겠네. 그니?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제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현재 이 문제는 혈액이 나오잖아, 혈액. 자, 혈액은 몇 단원 때 집중적으로 다루는 내용이냐면, 3단원 때 집중적으로 다루는 내용이야. 그래서 3단원과 2단원을 연결해가지고 문제가 나온 거다 생각해서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자, 혈액을 이용해서 뭘 분석하고 싶대? 핵형 분석을 하고 싶대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형 분석은 뭘 관찰하는 거야? 그렇지. 염색체를 관찰하는 거 아니야? 그럼 혈액 속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염색체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혈액에 혈장이 염색체 막 녹아가지고 막 이동하고 있냐? 그렇진 않지. 염색체는 반드시 세포가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럼 혈액 속에도 분명히 뭐가 있다는 얘기네. 아, 세포가 있다는 얘기네. 그치? 혈액 속에 있는 세포를 뭐라고 그래? 혈구라고 그래요. 아직까지도 수능 시험장에 가서도 혈구가 세포인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 그렇지? 없을 것 같지? 있어. 왜 수능을 보러 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그러면 혈구의 종류가 너희들 다뤘다시피 이미 달고 있잖아. 세 가지. 뭐가 있어요? 적혈구 있지. 그 다음 백혈구 있지.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혈소판이 있어요. 그렇지? 일단은 때 분명히 설명했지. 적혈구는 핵이 있어? 없어? 없다. 유전물질. 없다. 유전물질이 바로 보기 때문에 염색체이기 때문에 적혈구는 유전물질이 없어. 염색체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백혈구는 핵이 있어요. 그 다음 유전물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백혈구는 무슨 체도 갖는다는 얘기야? 염색체도 갖는다는 얘기지. 3단원 때 설명하겠지만 혈소판 핵이 없어요. 유전물질 없어. 염색체 없다는 얘기다. 알았지? 그럼 결국 혈액을 이용한 핵형 분석이라는 얘기는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인 무순구가 획형 분석하겠다는 얘기야. 아, 백혈구가 획형 분석하겠다는 얘기구나. 그럼 혈액에서 세포를 분리했다. 아, 이 세포가 바로 무순구였구나, 백혈구였구나 라는 걸 우리가 잡아내야 된다는 얘기지. 됐니? 그럼 이때 이 백혈구를 분리해서 뭘 유도했대요? 그렇지, 체세포 분열 유도했지. 왜? 분열기 준비를 유도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세포 분열을 멈추게 했대요. 언제 멈추게 했을까? 중기에 멈추게 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뭘 했대요? 염색을 했대요. 그치? 도대체 뭘 염색한 거야? 염색체를 염색한 거지. 됐냐? 염색체의 개념에 대한 원은 현재 세포라는 걸 처음 발견했던 게 대략 19세기, 18에서 19세기야. 알았지? 그 다음에 19세기에 넘어오면서 핵석을 들여다봤더니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보통의 세포들은 대다수가 투명하게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투명하게 보인 것들을 잘 보이게 하려고 염색을 해봤더니 특히 핵 속에 있는 어떤 물질이 염색이 너무너무 잘 되더라는 얘기지. 그런 물질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 염색사 또는 이게 영축 때문에 염색체라고 그랬지. 말 그대로 뭐가 너무 잘 돼서 그래. 염색이 잘 돼서 그랬지. 그리고 20세기에 넘어와서 이 염색체를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바로 DNA와 단백질이었다. 이렇게 이제 개념이 흘러가는 거거든. 그렇죠. 어쨌든 염색이 잘 된다는 얘기야. 그럼 뒤에 세포 문제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때 염색체나 염색사를 염색하는 염색약이 있거든. 백혈구는 식물세포야, 동물세포야? 그렇지, 동물세포지. 동물세포의 염색사, 염색체를 염색하는 약이 메틸렌 블루가 있어요. 나중에는 이런 과정까지도 너희들이 정확히 잡아내줘야 된다는 얘기야. 됐지?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이 세포에 염색체 사진 찍었대요. 당연히 이 세포는 그대로 뭐가 되겠어? 그렇지, 백혈구가 되겠네? 그럼 이 세포와 이 세포의 차이는, 이거는 정확히 무슨 게 들어온 놈이야? 분열기, 중기에 멈춰진 세포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 됐지? 자, 그리고 획형 분석을 했대요. 그래서 1번부터 해서 쭉 봤는데 22번까지는 전부 다 한 쌍씩 맞춰주잖아. 근데 성염색체를 몇 개를 가져야 된다? 2개인 한 쌍을 가져야 되잖아. 근데 성염색체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아닌데요? 2개인데요? 이렇게 2개잖아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이거 염색체 하나야. 복제된 관계지? 성염색체가 하나가 없네. 그럼 이 사람 전체 염색체 수 몇 개야? 그렇지, 45개 되겠네. 그럼 이 사람 핵상은 원래 정상이 46개잖아. 그럼 2m보다 몇 개 적네? 하나가 적네. 그래서 2m-1은 45네. 염색체 수가 정상과 다르다는 얘기잖아. 아, 그럼 이 사람은 무슨 돌연변이구나? 염색체 돌연변이구나 까지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이제 1단원하고 연계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기억이나 니은 세포가, 그렇지? 동물의 조직 중에서 어느 조직이 들어가니? 이렇게 연계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 뭐야? 결합 조직에 들어가지. 왜? 혈액 자체가 무슨 조직이었어? 결합 조직이었잖아. 이 결합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혈구 자체가 바로 결합 조직에 속하는 세포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항상 단원 통합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한번 볼게. 문제는 쉬워요. 자, 기억. 동그라미 기억에 핵이 있다. 그렇지? 백혈구니까. 자, 니은은 감기 상태냐? 아니지. 분열기 중기 상태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의 염색체 수는 몇 개야? 45개. 맞지? 이렇게 해서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지. 자, 다음 55번 볼게. 자, 그림은 어떤 동물의 획형 분석 결과지? 어떤 동물의 획형 분석 결과. 세포 하나를 봤다는 얘기 아니야? 현재 1번부터 2번, 3번, 마지막에 성염색체 보이네. 1번끼리 짝 맞지? 이게 상동. 마찬가지로 이것끼리 상동. 이것끼리 역시 뭐구나? 상동이구나. 그렇지? 그럼 이 세포의 핵상 뭐냐? 한 세포 내 상동 관계가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핵상 뭐구나? 이 n이네. 아니? 염색체 수는 몇 개니? 하나, 둘, 셋, 8개 들어가 있지. 8개. 염색 분체는 6개 되는 것이고. 됐지? 그림상에서 이 XY가 바로 무슨 염색체야? 그렇지, 성염색체네. 그럼 나머지 1번부터 3번까지는 무슨 염색체구나? 그렇지, 상염색체구나. 이런 걸 우리가 빨리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기억, A와 B는 상동이냐? 서로 번호부터가 다르고 길이도 다르니까 상동을 볼 수가 없겠네. 자, 생식세포가 형성될 때, 생식세포가 형성된다는 얘기는 무슨 분열 할 때? 즉 감수 분열할 때 X와 Y가 서로 접합하니 물어봤지. 그치? 감수 분열할 때는 X, Y는 뭐처럼 움직여? 상동처럼 움직여. 특히 감수 1분열 때 상동 염색체들끼리 접합해서 뭘 만들어야 돼? 이가 염색체 만들어야 되잖아. 결국 이것들끼리 이가 염색체 만드냐고. 그치? 만들어줘야 되지. 당연한 거지. 자, 이 동물의 핵상은 2n. 맞네. 자, 그래 놓고 뭐의 수를 세래요?
전체 염색체수가 아니라 상염색체 숫자를 세래요. 그럼 전체 8개 중에서 상염색체가 2개 있기 때문에 여기서 2를 빼게 되면 전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6개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실제 이런 평가 원에서도 출제가 된다는 얘기야. 그냥 맞추라는 거지, 그지? 평가 문제라고 해서 또는 수능 문제로 해서 항상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지. 이런 거는 반드시 맞춰주고 가야 된다는 얘기야. 됐니?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포 분열과 유전적 다양성의 관계를 해석하는 수업에 들어갈게. 오늘 고생했어.